대단원 2단원의 전자기학 파트는 소단원이 3개인데 첫 번째가 전기의 발생, 두 번째가 뭐야? 오묘 법칙이죠. V는 IR 공식 쓰는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전류의 자기작용입니다. 이 중에 전류의 자기작용은 완전히 빠진다고 했기 때문에 맞죠? 네, 안 하고 요거 두 개만 먼저 할게요. 일단 전기의 발생 용어가 나와. 마찰전기, 정전기라는 말.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인 뭘로 되어 있어?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뭘로 되어 있어?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죠. 원자 핵은 정기적으로 뭐야? 원자 핵은 플러스 차지 양전하래 가지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음전하래 같습니다. 근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뭔 성이니까? 중성이니까 양전하의 크기와 음전하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서로 다른 물질들 간에 마찰을 시키면 마찰 전기에서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두 물체입니다. 원자 핵이랑 전자 중에 뭐가 이동해? 전자가 이동하죠. 원자 핵은 이동하지 않는다. 왜? 무거워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원자가 플러스 10을 가지면 마이너스는 몇 개 있어야 돼? 10개 있어야 되고 플러스가 5인 애는 마이너스가 5여야 돼요. 실제로 해볼까? 실제 이제 플러스 9인 애랑 마이너스 9인 애가 있다고 하고요. 플러스 11이랑 마이너스 11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 그럼 둘 중에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갈까? 플러스 9를 갖는 애랑 플러스 11을 갖는 애 중에 어디에서 어디로 갈까?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원자 핵의 플러스가 몇이냐에 따라 어떤 원소이냐가 결정돼. 실제로 플러스가 9면 플로린이고요. 11이면 나트륨입니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몇이냐에 따라 누군지가 결정돼. 그게 누군지에 따라 주기율표상의 위치를 보고 그게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판단할 수 있게 돼. 언제? 고등학교 1학년 가면. 그러고 나면 금속은 전자를 잃으려고 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고 해서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 판단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지 몰라도 된다는 거야. 그냥 출제자가 이렇게 준다는 거지. 야, 여기에서 여기로 전자가 하나 이동해 라고. 그럼 전자의 개수가 왼쪽은 몇 개가 돼? 10개가 되고 오른쪽은 10개가 될 겁니다. 맞아? 하나를 얻었으니까 10개가 되고 하나를 잃었으니까 10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뭐가 된다라고 해? 전자를 얻었으니까 이온이 된다라고 하고요. 전자를 잃은 애는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전자가 이동하면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된다. 근데 우리는 대전열은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 대전열. 대전되는 순서죠. 그겁니다. 털로 유명한 나는 배가 고프네. 얘기했습니다. 털 쪽이 뭐야? 플러스고 에보나이트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키면 플러스 쪽에 가까운 애가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 가까운 애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오케이? 털 가죽이랑 명주를 마찰시켰어. 그럼 털이 플러스에 가까우니까 플러스가 되고 명주가 마이너스에 가까우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는 거야? 털에서 명주로 이동함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전열 순서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털, 유, 명, 나, 고플, 에. 털,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에보나이트. 특히나 에보나이트는 우리 교재에 없기 때문에 일단 써두시고. 맞습니다. 저 순서를 외우고 있으면 어떤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누가 플러스 누가 마이너스,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마찰을 통해 전기를 만들었어. 이걸 뭐라고 해? 이렇게 뛰는 전기를 마찰 전기라고 합니다. 이 마찰 전기는 가만히 냅두면 털은 계속해서 플러스, 명주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있으려고 해. 그래서 정지 상태에 있는 전기라는 뜻으로 무슨 전기? 정전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마찰 전기와 정전기는 완전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형성되는 원리를 설명할 때는 마찰 전기라고 하고요. 그렇게 형성된 전기는 정지 상태에 있다. 현재의 계를 얘기할 때는 정전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렇게 띌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전기력이 발생하더라. 전기력 얘기가 나옵니다. 전기력은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처럼 서로 같은 전하를 띠는 경우에는 밀어내는 뭔력? 청력이 발생하고 정력. 플러스와 마이너스처럼 반대 전하를 띠는 경우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오케이. 예. 힘 표시한 거야. 서로 간의 상호작용. 플러스랑 플러스 사이에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있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전기력 얘기됐고. 요거 하나 할까? 풍선 두 개가 있어. 고무풍선이야. 고무풍선을 일자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풍선이 위로 솟구쳐 있는 거죠 지금. 이때 둘 사이의 거리를 h라고 해볼게. 왼쪽을 플라스틱으로 문질렀어. 오른쪽은 어떤 X라고 하는 물체로 마찰을 시킨 거야. 각각이 정전기를 띠게 될 건데 이 두 물체를 마찰시키고 났을 때 둘 사이의 거리가 H보다 작아졌다면 X로 적합한 물체는 뭐가 있겠냐? 뭐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해봐. 뭐가 있을까? 자, H가 작아졌다는 건 둘이 땡긴다는 거야? 밀어낸다는 거야? 땡긴다는 거죠. 풍선이 이렇게 끌려오고 풍선이 이렇게 끌려온다는 거야. 그럼 서로 반대 전하를 띄어야 돼. 근데 플라스틱으로 고무를 마찰시키면 고무는 플라스틱과 고무를 마찰시키면 고무는 뭐가 돼? 플러스가 되는 거죠. 왜? 고무가 플러스 쪽에 가까우니까. 그럼 서로 땡겨 와야 되니까 얘는 뭘로? 마이너스가 대전돼야겠죠. 마이너스가 걸려야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땡겨 올 거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고무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 위치에 가까워야 되니까 마찰시키는 물체는 털, 유명나 이렇게 후보가 있을 겁니다. 그럼 문제로 출제할 때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주고 적합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적합하지 않은 건 뭐가 되는 거야? 에보나이트가 되겠죠. 똑같이 고무와 에보나이트를 마찰시키면 고무가 플러스가 되고 에보나이트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고무도 플러스가 되니까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둘이 밀어내니까 H가 어떻게 돼? 커져야 되는 거죠.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고 그 다음 정전기 유도 현상이랑 검전기 얘기가 나옵니다. 정전기 유도. 정전기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유도한다는 건 뭐 시키지 않겠다는 거야? 마찰시키지 않는 거예요. 마찰시키지 않고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미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접촉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가까이 만드는 거라는 거. 그 말은 서로 다른 두 물체 간에 뭐의 이동은 존재하지 않아? 전자의 이동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뭐 할 뿐이야? 한쪽으로 쏠릴 뿐이에요. 쏠림만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거죠. 플라스틱 막대가 있어. 근데 이제 명주로 마찰을 시킴. 그렇게 명주로 마찰시킨 플라스틱 막대를 금속 막대에 가까이 합니다. 이 금속 막대는 물질이니까 기본적으로 전기적 중성이에요. 플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야 될까? 플러스가 5개면 마이너스도 5개야.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겠죠.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중성이라는 거.
근데 명주랑 마찰을 시키면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그쵸? 명주랑 플라스틱을 마찰시키면 명주가 플러스 플라스틱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명주에서 플라스틱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럼 이 플라스틱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럼 갑자기 이 금속 막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다가왔으니까 플러스가 좋아 싫어? 마이너스가 다가왔으니까 플러스가 좋아할 거란 말이야. 그럼 플러스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오른쪽에서 왼쪽 이러시면 안 돼요. 플러스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무거워서. 마이너스가 다가오면 좋긴 좋을 건데 이동은 못해. 무거워서. 대신 마이너스가 다가오니까 누가 싫어? 마이너스 전자가 싫은 거죠. 그럼 여기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쏠리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왼쪽에는 플러스, 오른쪽에는 마이너스가 쏠렸으니까 왼쪽은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로 전하 분리가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마찰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은 없죠. 다만 한쪽으로 뭐 할 뿐? 쏠릴 뿐. 그래서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 뭔 성이어야 돼? 중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자의 이동, 들어오거나 나간 게 없지만 한쪽으로 쏠림으로써 전기를 띌 수가 있다.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해?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거죠. 좋아요. 그 다음 이제 검전기 얘기가 나옵니다. 검전기가 뭐야? 좋습니다. 물체의 대전 여부를 전기를 띠는지 안 띠는지 확인하는 그런 기구고요. 검전기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금속 뭐에? 금속 판에 금속 박이 존재하는 거죠. 검전기는 전기적으로 뭔 성이어야 돼? 중성입니다. 물론 여전히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긴 한데 골고루 퍼져 있어서 중성인 거죠. 내가 여기에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면 원자 핵 플러스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플러스는 이동하지 않는다. 무거워서. 마이너스인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위로가 아니라 박에서 판으로 이동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자가. 그럼 위쪽으로 전자가 쏠리니까 위에가 무슨 전화? 마이너스가 쏠렸으니까 음전하를 갖게 되고 밑에는 플러스 양전하를 갖게 된다. 근데 금속 박을 보면 이 왼쪽도 플러스 오른쪽도 플러스니까 서로 밀어내면서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면 벌어진다. 근데 만약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한다고 하면 똑같이 벌어지겠죠. 마이너스가 다가왔으니까 플러스는 이동하지 않고 마이너스인 전자가 판에서 밖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위에는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띠고 밑에는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띠면서 마이너스 서로 청력으로 밀어내게 된다라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전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전하를 띠는 애가 다가오면 무슨 현상에 의해서?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금속박이 벌어지는 그런 식으로 전기를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 알아내는 그런 기구이다 라는 거. 좋고요. 뭐 플러스 3으로 대전된 애를 가까이 했어. 벌어져 안 벌어져? 벌어집니다. 근데 마이너스 5로 대전된 애를 가까이 해서 벌어져 안 벌어져? 벌어져. 근데 플러스 3일 때보다 마이너스 5일 때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전하량의 절대값이 클수록 더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 수 있고요. 전기를 띠는지 안 띠는지,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를 통해서, 그리고 대전된 전하의 양, 전하량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하량의 대소관계. 언제 더 크냐, 얼마나 벌어지냐로 알 수 있다. 근데 대전된 전하의 종류는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일반적인 검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대전된 검전기를 써주면 됩니다.
이미 대전된 검정기, 이미 뭐를 띄고 있어야 돼? 전기를 띄고 있어야 돼요. 전하를 띄고 있어야 돼요. 검정기 자체가 이미 뭐건? 마이너스건, 이미 플러스건 전기를 띄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미 얘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위에도 마이너스, 밑에도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띄는 검정기 이런 걸 갖다 놔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했어. 실험하기 전까지는 얘가 플러스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 상태야. 그래서 얘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게 궁금해서 갖다 놓는 거지. 그럼 플러스를 가까이 하면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박에서 판으로 마이너스가 좋으니까 위로 올라갈 거야. 그럼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가 위로 가고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는 상쇄가 되면서 어떻게 돼? 금속박이 오므라들게 되는 거죠. 오므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미 대전된 검정기, 이미 벌어져 있는 검정기를 쓰고 내가 뭔가를 갖다 댔을 때 오므라든다라고 하면 그게 반대 전하인 양전하를 띄는구나. 플러스로 대전돼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미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였어. 똑같이 위에도 마이너스, 밑에도 마이너스였던 거야. 근데 내가 여기에 어떤 애를 가까이 했어. 그랬더니 더 벌어져. 얘가 누구였던 거야?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검정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위에 쏠려 있던 전자들이 싫은 거죠. 마이너스가 다가오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던 전자 일부가 아래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럼 아래쪽에 전자가 더 쌓여. 원래 마이너스 때문에 벌어져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더 많아졌으니까 더 벌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런 방식으로 대전된 전하의 종류, 대전체의 전하의 종류를 판단하기 위해선 이미 대전된 검정기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소재는 검정기였습니다. 그럼 마이너스로 대전된 혹은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를 어떻게 만드냐 인 거야. 얘 마이너스 검정기라며. 이거 어떻게 만드는데? 손가락 대서 접지를 시켜서 만듭니다. 그래서 접지 유형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만드는 방법. 대전된 검정기 만드는 방법. 손가락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손가락을 접촉시켜준다. 접지시킨다. 결론만 기억해도 되긴 하는데 과정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내가 손가락을 검정기에 댈 거야. 근데 그 손가락이라고 하는 건 전자를 주는 애야 받는 애야?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부족하면 전자를 보충시켜줄 수도 있고 전자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쟤가 전자가 너무 많아. 그럼 저기 남아도는 전자를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그럼 손가락 입장에서 적은 애를 보면 넣어줄 거고 많은 애를 보면 받아줄 건데 손가락은 누굴 쳐다보는 거야? 금속 박을 쳐다보는 거예요. 금속 박 기준으로 전자를 받아줄지 넣어줄지 결정이 됩니다. 엄청 중요하다. 검정기가 있어. 정기적으로 뭔 성이야? 중성이야. 오므라들어 있을 거야. 거기에 내가 예를 들어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했다라고 해봐. 그럼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 박에서 판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위에 마이너스가 쌓이고 밑에는 플러스가 되면서 벌어졌을 거야. 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죠. 벌어져 있어. 뭐 때문에 벌어져 있어? 플러스 때문에 벌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정기는 전체적으로 뭔 성이어야 돼? 중성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가 있는 곳에 그래서 벌어진 검정기에 손가락을 갖다 댄다는 거야. 손가락을 요렇게 갖다 대. 근데 이 손가락이 전자를 줄지 받아줄지는 넣어줄지 받아줄지는 뭐를 보라고? 금속 박을 보라고. 금속 박을 봤더니 플러스야. 전자가 많아 적어? 네? 적은 거죠. 전자 마이너스가 빠져나가서 플러스인 거잖아. 많아서 플러스가 아니에요.
마이너스인 전자가 없으니까 플러스인 거야. 얘 부족하네. 그럼 손가락에 전자를 어떻게 해? 넣어준다는 거야. 전자를 넣어준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전자가 딱 들어오고 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뭔 성이 돼? 중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밑에가 중성이니까 오므라들겠지. 오므라들 거야. 손가락을 대고 있으면 오므라들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대전체와 손가락을 동시에 치우는 거야. 그럼 이 검정기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잘 보면 손가락에서 검정기 쪽으로 전자가 들어왔어. 정전기 유도만 시켰을 땐 전체적으로 중성인데 들어왔어. 그럼 이 검정기가 전체적으로 뭔 성이 돼버려?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죠. 원래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중성이었어. 근데 손가락을 댔더니 됐으니까 접촉시키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진짜로 전자가 들어왔거든. 그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야. 원래 손가락을 대고 있을 땐 중성이 돼서 오므라들었는데 다 떼고 나면 이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 그런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게 된 거야? 마이너스, 음으로 대전된 검정기를 만든 거죠. 마이너스 검정기. 그걸 어떻게 써? 여기다 쓰는 거. 오케이?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선 이미 대전된 검정기를 써야 되는데 이미 대전된 검정기를 만들려면 뭐를 갖다 대야 돼? 손가락을 갖다 대면 된다는 거야. 근데 결론은 봐. 정전기 유도를 일으킨 물질은 플러스였어, 마이너스였어? 플러스였죠. 정전기 유도를 일으킨 건 플러스였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무슨 검정기가 만들어졌어? 마이너스 검정기가 만들어진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검정기를 만들려면 어떤 대전체? 플러스 대전체랑 손가락이 필요한 거야. 만약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를 만들고 싶어. 그럼 마이너스 대전체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되는 거죠. 이런 뉘앙스입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대전체까지 한 번만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거든. 검정기가 있는데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하고 최종적으로 손가락을 댔더니 이 대전체가 유리막대를 가까이 하고 손가락을 대고 이제 검정기를 만들었더니 최종적으로 이 검정기가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가 됐대. 플러스 검정기를 만들었다는 건 이 유리가 어떤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였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뭘로 비볐다는 것까지 알 수 있어? 털로 비볐다. 우리 대전열에서 털, 유, 명나, 고플, 애니까 유리를 마이너스로 만들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찰을 시키는 물체는 털이 적합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털로 마찰시킨 유리를 가까이 하면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가까이 왔으니까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판에서 밖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럼 아래쪽에 마이너스가 쌓이고 위쪽은 플러스가 되지만 여기 여전히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었을 거라는 거. 근데 여기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나면 손가락은 누구 쳐다봐? 금속 박을 쳐다봐. 그랬더니 전자가 많아. 그럼 전자를 넣어줘, 받아줘? 받아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있던 전자가 손가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있던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면서 다시 오므라드는 거죠. 다시 오므라들게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막대와 손가락을 동시에 치우면 전자는 직접적으로 빠져나갔으니까 검정기가 플러스를 띠게 되고 다시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검정기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검정기 유형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 내용들을 뭐 유기적으로 엮어서 낼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그때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써가면서 풀이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2-1단원 전개 발생 서머리 끝입니다. 요 정도 내용 알고 계시면 되고 전류 전압 저항 셋의 관계를 엮어주는 공식이 오메 법칙 V는 IR이고 일단 V가 뭐야? 볼트 아닙니다. 전압의 단위가 볼트예요. V는 전압의 기호야. I는 전류의 기호고요. R은 전기 저항의 기호죠. 전압은
기호로 V로 쓰고 단위로 V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볼트라고 읽습니다. 전류는 기호는 I야. 근데 단위는 뭐라고 쓰고?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어주죠. 전기 저항의 기호는 R. 단위는 요렇게 쓰고 옴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진 않지만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는 그냥 힘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힘이 뭐야? 전압인 거야. 전압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엄밀한 정의로는 두 지점의 전위 차이다. 요런 얘기도 했습니다. 두 지점이 뭔진 알 거 아니야. 이 점과 요 점, 이렇게 두 지점이 있어. 그 두 지점의 무슨 차? 전위 차를 전압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전위가 뭐냐라고 하면 전기적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다는 거야. 높은 곳에 있는 물이랑 낮은 곳에 있는 물이 있어. 그럼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를까? 가만히 냅두면 위에서 밑으로 흐르겠죠. 두 지점의 위치 에너지 차이 때문에 흐르는 거야. 전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전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압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자가 막 쏟아져 내리는 거야. 이런 걸 전압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포인트는 이런 게 있죠. 10V로 나가면 건전지가 10V짜리야. 그럼 10V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거든. 이렇게 10V를 가지고 나가면 몇 볼트로 들어와? 0V로 들어옵니다. 전압은 힘처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힘이야. 10V를 가지고 나갔다는 건 뭐 건너는데 10V를 쓸 수 있다는 거야? 가시밭길. 전기 저항을 건널 때 10V를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전지가 10V를 충전해주면 다 쓰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몇 볼트로 들어와? 0V. 만약에 100V로 나가면 몇 볼트로 들어와? 0V. 1000V로 나가도 0V로 들어온다. 항상 다 쓰고 들어온다. 저항을 건널 때. 인 겁니다. 알죠? 그 다음 전류는 5글자로 전하의 흐름이고요. 전류의 세기를 이제 측정할 때는 사실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전하의 양으로서 1초당 도선의 한 단면을 전자 몇 개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이동하는 그러한 흐름을 몇 암페어로 정의한 거야? 1암페어로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수법칙 활용해서 뭔가 좀 내주면 몇 암페어인지까지 구할 수가 있었죠. 됐고, 전류라고 하는 건 흐름이야, 흐름. 10암페어로 나가면 흐름이야. 물 1리터를 내보냈어. 그럼 몇 리터가 들어와? 1리터가 들어오는 거죠. 한 바퀴 돌아서 그냥 들어오는 거야. 10암페어로 나가면 10암페어로 들어옵니다. 이런 개념. 다음 저항은 사실 이제 전류는 흐름이고요. 그걸 흐르게 하는 능력이 전압이라면 그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능력 정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단위 환산이 조금씩 나오는데 요 정도는 할 수 있으면 돼요. 1암페어는 몇 미리암페어와 같대? 1000mA와 같죠. 밀리가 그 자체로 1000분의 1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0mA이다 라고 하면 몇 암페어가 되는 거야? 밀리를 없앨 땐 1000을 나누시면 돼요. 밀리를 붙일 땐 1000을 곱하면 되고 밀리를 없앨 땐 1000을 나누면 돼. 0.03 암페어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도선의 한 단면을 10초 동안 12.5 곱하기 10의 19승계가 이동했다. 그럼 이건 몇 미리 암페어냐? 이렇게 됐어. 오. 할 수 있다며. 10초 기준으로 봐봐. 앞에 숫자가 몇 배니? 앞에 숫자가 몇 배니? 2배야. 어? 2배잖아, 2배. 아니 6.25에 12.5면 2배잖아. 10의 18승이랑 10의 19승 비교하면 몇 배야? 10배야. 숫자는 2배, 10의 지수로 보면 10배. 그러니까 동시사건 곱사건이니까 총 몇 배가 된 거야? 20배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1초 동안 20배가 흘렀다면 1초 기준으로 20배였다면 몇 암페어인데? 20암페어였을 건데 10초에 20배래. 그러면 나는 1초 기준으로 바꿔야 되니까 양변을 몇으로? 10으로 나누면 되죠. 따라서 10초에 20배면 1초 기준으로는 2배가 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몇 암페어인 거야? 2암페어인 거야. 근데 이거를 밀리로 물어봤으니까 밀리를 붙일 땐 1000을 곱하라고 했죠. 1000 곱하면 2000mA이다. 이렇게 내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사실 이 6258은 학교 선생님이 좀 개 오바 치면 외우게 할 수는 있지만 외우는 물리랑 아니긴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를 낼 거면 출제자가 줄 거야. 단 1암페어는 1초당 도선의 한 단면을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이동하는 세기이다 라고. 그랬을 때 요만큼이 흐르면 이거는 몇 암페어냐 몇 미리암페어냐 줬을 때 숫자 변화와 지수 변화 동시사건 곱사건 쳐서 전체가 몇 배가 됐는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1초 기준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밀리로 물어봤다면 1000을 곱해주고, 밀리를 구했는데 암페어를 물어봤다면 밀리를 없앨 땐 1000을 나눠주면 된다라는 것.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는 기구, 그걸 뭐라고 하죠? 전압을 측정하는 건 전압계고, 전기기호 표시에서는 V라고 쓰고 밑에 짝대기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립니다. 전압계 그림이고요. 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건 전류계가 되겠죠. 암페어를 측정한다 해서 밑에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전압계와 전류계. 그래서 전압계와 전류계를 통해서 각각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기본기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에 연결해야 됩니다.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전기가 그대로 통해야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 플러스 단자는 고정이야, 고정. 얘는 픽스야. 고정되어 있죠. 근데 마이너스 단자는 선택권이 있거든. 선택권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단자에 10V짜리도 있고 5V짜리도 있고 1V짜리도 있다. 이렇게 해볼게. 마이너스 단자에는 5A짜리도 있고 500mA짜리도 있고 50mA짜리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단자는 내가 연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10V에 연결했다. 내가 만약에 5A에 연결했다. 라고 하면 그게 의미하는 건 뭐야? 아니고 그건 건전지의 역할이야. 전압계에 내가 10V를 연결했다는 건 혹은 5V 혹은 1V 혹은 5A 500mA 마이너스 단자의 역할은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값입니다. 최대 측정값이야. 최대 측정값의 의미야. 그러니까 내가 5A에 연결했어. 전류가 5인 거야? 아니야. 최대로 몇을 측정할 수 있다?
5A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혹은 이 도선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모를 때는 일단 값을 큰 거부터 해, 작은 거부터 해? 큰 거부터 꽂아준다. 값을 모르는 경우에는 큰 거부터 꽂아준다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으로 동일한 내가 연결한 마이너스 단자의 라인에 바늘이 가리킨 위치, 바늘의 위치와 그 라인이 일치하는 그 지점의 숫자를 읽어주면 된다 입니다. 이건 그냥 그림 보면 될 거고, 다음 전압계를 측정할 때는 직렬 연결할까 병렬 연결할까? 전압을 측정할 때는 전압계는 병렬 연결입니다. 전류를 측정하는 전류계는 직렬 연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압을 측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전압은 두 지점의 무슨 차? 전위차랑 같거든. 전압은 내가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전위차를 측정하겠다. 같은 말 전압을 측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지점을 찍고 이렇게 밖으로 빼서 연결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병렬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압계는. 전류는 단위 시간당 도선의 한 단면을 흐르는 전하의 흐름이기 때문에 내가 도선의 한 단면, 이 도선에 전류가 얼마나 흐를까가 궁금해. 그럼 여기에 직렬 연결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 연결, 전류계는 직렬 연결입니다. 오케이?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 내부 저항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압계나 전류계를 연결했을 때 기존의 흐름과 바뀌면 되니 안 되니? 당연히 안 되죠. 봐봐, 기존에 5A가 흘러. 그럼 나는 5A 이걸 측정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내가 연결하고 보니까 2A로 바뀌었어. 원래 5가 흘렀는데 연결하고 측정하니까 2야. 의미가 없는 거잖아. 원래 5가 흘렀으면 나는 연결을 해도 5가 흐르게 해야 돼. 그런 관점이야. 봐봐. 전압계를 연결하면 이 전자의 입장에서는 두 갈래 길이 된 거야. 일로 갈 수도 있고 요로 갈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원래 연결하기 전에는 길이 몇 개야?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일로 갔어야 돼. 그럼 연결을 해도 무조건 일로 가게, 밑으로 가게, 위로는 못 오게 막아야 된단 말이야. 전자가 일로 못 오게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전압계는 내부 저항이 매우 뭐 할까? 큰 겁니다. 내부 저항이 매우 크다. 그래서 여기가 엄청 어려운 길이라 꿈도 못 꾸게, 못 오게 하고 좋든 싫든 일로 가게. 기존의 흐름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전류계는 원래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 이 도선에. 근데 전류계를 연결했더니 얘가 너무 강해. 막 못 건너가.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얘를 연결을 해도 쉽게 건너갈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전류계는 내부 저항이 매우 뭐 하면 돼? 작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개념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그죠? 이해를 하면 외우는 게 쉬울 거고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면 영상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막 외우시면 돼요. 전류계 측렬, 전류계 측렬, 전류계 측렬. 전류계 내부장 작다, 내부장 작다, 내부장 작다, 전화 외우셔도 돼요. 이해를 하면 가장 좋죠. 오케이, 전류계, 전압계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전기저항. 전기저항. 일단 저항에 연결을 주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쵸, 재질에 따라 달라져요. 고무랑 구리 중에 저항은 뭐가 클까? 고무가 크겠죠. 더 안 통하는 애가 저항이 큰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만약 저항이 같다면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두 개가 남아. 뭐 있어? 단면적과 길이 좋습니다. 근데 단면적이 넓으면 건너기가 쉬워, 어려워? 쉬워. 단면적이 넓으면 저항이
작은 거죠. 넓으면 작은 거야.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할 거고요. 반비례할 거고요. 만약 이 가시밭길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면 통과하기가 쉬워 어려워? 길면 어렵겠죠. 길면 저항이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야. 길면 저항이 크다. 무슨 관계? 비례 관계죠. 길면.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건 단면적분의 길이 S분의 L에 비례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면적은 클수록 길이는 짧을수록, 그러니까 짤뚱이가 저항이 작은 거예요. 홀쭉하고 길면 그만큼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봐. 요런 것과 요런 저항이 있단 말이야.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뭐가 더 저항이 클까? 오른쪽이 큰 거야. 얘는 뚱뚱하고 짧으니까 통과하기가 쉽죠? 이럼 뛰어가면 되고 통과하기가 쉽다. 저항이 작다는 거죠. 얘는 통과하려면 이렇게 기어가야 되는 거니까 어렵다. 저항이 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S분의 L 가지고 전기저항 판단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의 연결 방식부터 할게요. 저항은 직렬 연결도 되고 병렬 연결도 되는데,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뭐가 뭐해지는 효과야? 이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입니다. 이거 증가하는 효과예요. 따라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길이가 길어져.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집니다. 그래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이 계속 커져요. 그때 전체 저항을 구하는 방법. 전체 저항은 각 저항의 합과 같다. 끝입니다. 예를 뭐 R1, R2, R3라고 했을 때 R 토탈 전체 저항은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옴이랑 2옴을 직렬 연결하면 몇 옴? 3옴. 1옴이랑 2옴이랑 3옴을 직렬 연결하면 6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길이가 길어지니까 더 커지더라 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직렬 연결에서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키워드. 이게 엄청 중요해요.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다는 건 여전히 길은 몇 개야? 길은 하나야. 좋든 싫든 가고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각 저항의 흐르는 뭐가 일정할까? 전류의 세기가 일정이다. 전류는 일정이에요. 전류는 10A로 나가면 몇으로 들어와? 10A로 들어와. 나갔으면 들어와야 돼. 근데 여기에 10A가 흘렀어. 그럼 여기도 10, 여기도 10. 길이 하나니까 좋든 싫든 계속 1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저항을 건너는 데 사용하는 힘, 전압은 서로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12V의 힘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세 개가 각각 4옴짜리야. 그럼 나는 이 12V를 가지고 나왔으면 몇 볼트로 들어갈 거야? 0V로 들어갈 거야. 이 가시밭길 건너는 데 쓸 거야. 그럼 4옴이면 이 12V를 몇으로 나눠서 쓸까? 4V로 쪼개지겠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가시밭길이 얘는 1옴짜리, 얘는 2옴짜리, 얘는 3옴짜리야. 쉬운 길, 중간 길, 어려운 길이 있어. 그럼 나는 12V라고 하는 전압, 능력 가지고 이걸 다 건너야 되는데 쉬운 길을 건널 때 조금 써, 어려운 길을 건널 때 많이 써. 똑같은 말이죠. 쉬운 길을 건널 땐 조금만 써도 되고 어려운 길을 건널 땐 많이 써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12V를 1대 2대 3으로 비례 배분하면 돼.
각각 몇몇몇이 걸리면 돼? 2V, 4V, 6V를 걸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합쳐서 12니까. 각각이 1대 2대 3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압은 이런 방식으로 가시밭길을 건널 때, 저항을 건널 때 쓸 건데 어려운 길을 건널 때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건 큰 저항을 건널 때 어떤 전압을 쓰는 거야? 큰 전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경우에는 길이 하나니까 전류는 일정하다. 근데 저항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큰 저항을 건널 땐 큰 전압을 쓴다. 어려운 길을 건널 땐 많이 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병렬 연결 갈게요. 네. 마무리 합시다. 저항의 병렬 연결.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의 뭐가 뭐해지는 효과야? 단면적이 늘어나는 효과죠. 그러니까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뚱뚱해진다는 거야. 그럼 전체 저항은 커져 작아져? 작아지겠죠. 저항과 단면적은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병렬 연결에서는 저항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오케이? 저항을 여러 개를 연결했는데 작아질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연결하면? 병렬 연결하면. 그랬을 때 전체 저항은 바로 구할 수 없고 전체 저항의 뭐를 구할 수 있어? 역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저항을 R1, R2, R3라고 했을 때 전체 저항의 역수를 구하면 각 저항의 역수합과 같으니까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각각의 저항을 역수 쳐서 더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역수 쳐야 되는 거죠. 역수 쳐서 구한 값은 전체 저항의 역수니까 다시 한번 역수 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짜리, 2짜리, 3짜리를 병렬 연결하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돼? 바로 못 구하고 전체 저항의 역수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야. 여기까지 더해주면 통분했을 때 6분의 6에 6분의 3에 6분의 2니까 다 더하면 몇이야? 6분의 11이죠. 따라서 전체 저항은 몇이라고 할 수 있어? 11분의 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각 저항의 역수합을 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저항보다 더 작습니다. 전체 저항은 가장 작은 저항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단면적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짜리, 2짜리, 3짜리를 연결하면 무조건 전체 값은 몇보다는 작다는 거야? 1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5짜리, 3짜리, 2짜리를 병렬 연결하면 무조건 몇보다 2보다는 작다는 거야. 거기까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의 저항 중에 1짜리, 2짜리, 3짜리를 연결하면 단면적은 누가 제일 굵을까? 1짜리가 되겠죠. 얘들아 얼마 안 남았어. 가장 작은 저항이 단면적이 가장 클 거 아니야. 1짜리가 가장 두껍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뭔가를 병렬 연결하면 전체 단면적은 무조건 이것보다는 넓을 거니까 따라서 저항의 관점에서는 이것보다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단면적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정량 계산 안 하고도 답이 나오는 사이즈가 간혹 나옵니다.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 두 가지 키워드.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커다란 하나의 저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전압, 뭐 예를 들어 10V로 나가면 몇 볼트로 들어와? 0V. 전압은 쓰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병렬로 연결하면 그냥 하나의 저항이 돼버려.
그러니까 10V라고 하는 걸 각각에 걸어줄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 갈 때 10V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일정합니다. 내가 전체 전압 10V를 걸어주면 각각의 저항에 몇 볼트가 걸린다는 거야? 10V가 걸린다는 거예요. 저항의 크기와 관계없이. 알았어? 전류의 관점에서는 10A로 나가면 10A로 나간 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전류가 이제 쭉 가다가 길이 쪼개지는 거죠. 그럼 쉬운 길로 많이 가고 어려운 길로 조금 갈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길로 조금 간다를 정리하면 무슨 저항에? 어려운 길이니까 큰 저항으로는 조금만 이동할 거야. 무슨 전류?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전압에 대해서 반대로 비례 배분을 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프 총 몇 개 나와? 6개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전압 전류 그래프가 있을 거고 전류 전압 그래프가 있을 거고 X축과 Y축에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6가지 그래프를 다 하나하나 외운다. 뭐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면 그때그때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일단 오메 법칙 V는 IR을 썼을 때 X축과 Y축의 V값이랑 I값이 나와 있으니까 전압이랑 전류는 출제자가 줬으니까 뭘 구해야 돼? R값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R에 대해서 식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I분의 V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전압이랑 전류는 무슨 관계야 지금? 비례 관계죠. 하나가 커지면 나머지 하나도 커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비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뭐 R1, 요거를 R2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경우에는 전류가 무슨 축에 있니? X축에, 전압은 Y축에 있습니다. 수학에서 그래프의 X축분의 Y축이 의미하는 건 뭐죠? 기울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그 자체로 무슨 의미를 갖는다는 거야? 저항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야. 그러면 저항은 둘 중에 누가 큰 거야? R1이 큰 거죠. 기울기가 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저항이 이렇게 RA 대 RB 이렇게 나와 있어. 둘 중에 저항이 누가 크냐? 라고 하면 판단하는 방법. 일단 오메 법칙 V는 IR을 쓰고 전압이랑 전류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에 대해서 식 정리해? R에 대해서 식 정리하면 I분의 V가 되죠. 근데 전류가 무슨 축에? Y축에, 전압이 X축에 써져 있습니다. 그럼 X축분의 Y축이 기울기니까 Y축분의 X축은 뭐라고 할 수 있어? 기울기의 역수, 기울기 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렇게 전류 전압으로 나와 있을 땐 기울기가 클수록 전체 값이 뭐 한 거야? 작은 거죠. 그래서 RB가 오히려 저항이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는데 어려운 걸 쉽게 공부해서 마스터한다? 가능하니? 그러니까 네 머리가 좋으면 될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어려운 부분은 어렵게 공부를 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될 거야. 아셨죠? 어렵다고 손 놓고 있으면 남들은 이해할 때 혼자만 못 따라가는 상황 또 나오니까 기말고사 끝나면 방학 아니니? 그때 놓으세요. 아셨어? 아니면 이제 열심히 안 할 거면 최소한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던가. 공부는 안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 힘들죠. 자, 한 가지 방법 더 알려줄게.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선을 하나 긋는 거야. 이렇게 그어도 되고 이렇게 그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어 볼게. 우리만의 기준을 만들자는 거야. 저렇게 그었어. 그럼 여기서 무슨 세기를 내가 통일시켜 놨니?
전류의 세기를 통일시켰어요. 동일한 세기의 전류가 흘러야 돼. 근데 R1 봐봐. R1은 이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이만큼의 전압을 걸어줘야 돼. 근데 R2는 동일한 전류를 흐르게 할 때 전압을 조금만 걸어줘도 되는 거거든. 여기선 왜 전압이 많이 필요하고 여기선 조금 필요할까? 저항이 얘가 더 크니까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야. 5번 더 할 거야. 여기다가 선 딱 그어. 이번에 뭐를 통일시켰어? 전압을 통일시켰어. 똑같은 세기로 밀겠다는 거야. 근데 RA에서는 전류가 강하게 흐르고요. B에서는 약하게 흘러. 똑같은 세기로 밀었는데 더 센 전류가 흐른대. 저항이 커서 그래, 작아서 그래?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을 하나 그었을 때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 그래프 이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개 더 해야 돼요. 전압과 저항 사이의 관계로 나올 수도 있고 저항과 전압 그래프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오음의 법칙 V는 IR을 쓰면 이 둘은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죠. 전압과 저항, 전압과 저항 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비례인지 모르시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건 알지? 그건 알아? 아니 이건 알아? 그럼 비례 그래프가 요렇게 생긴 거 알아? 아니 알아 몰라? 알아요. 전압이랑 저항을 출제자가 줬다는 건 뭘 구하라는 걸까? 그러니까 먹는 건 좋은데 들으면서 먹으세요. 금지 때린다. 아니 V는 IR에서 V랑 R을 줬어. 그럼 뭐 구하라는 거야? I 구하라는 거잖아. I1, I2, IA, IB라고 할게요. 그럼 I에 대해서 식 정리하면 어떻게 돼? R이 무슨 축에? 전압은? X축분의 Y축이 뭐야? 그니까 이 그래프에선 기울기가 전류의 의미를 갖는구나. 1이랑 2 중에 뭐가 더 큰 거야? 1이 큰 거죠. 기울기가 크니까. 근데 밑에는 저항이 무슨 축에 있니? Y축의 전압은? X축분의 Y축이 기울기니까 Y축분의 X축은 뭐야? 기울기의 역수야. 기울기 분의 1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면 전류는 약하다잖아. 둘 중에 뭐가 센 거야? IB가 세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선 하나 긋고 해석하는 방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이렇게 그어도 되고 요렇게 그어도 되는데 우리 약속하기로 해서 요렇게 긋자라고. 뭘 통일시켰어? 저항을 통일시켰잖아. 어떻게 알아?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항이 똑같다 이렇게 X축 똑같이 잡아놨죠. 그랬을 때 똑같은 저항에 전압을 강하게 걸었어. 똑같은 저항에 전압을 약하게 걸었어. 그럼 전류는 언제 더 세게 흐를까? I1에서 강하게 흐르겠죠. 똑같은 저항에 강하게 걸면 강하게 흐를 거 아니야. 내가 뭐라고 했니? 뭐를 강하게 걸면? 전압을 강하게 걸면 전류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다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선을 이렇게 그으면 뭘 통일시켰어? 전압을 통일시켰어. 똑같은 세기로 밀겠다는 거야. 어디에? 어려운 길이랑 쉬운 길에. 저항이 클 때도 있고 작은 때도 있고. 어려운 길과 쉬운 길에 똑같은 세기로 밀면 언제 더 강하게 흐를까? 쉬운 길을 흐를 때. 쉬운 길을 흐를 때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는 세지는 거죠. 얘가 크다 요렇게도 찾을 수 있다는 거. 됐죠? 오케이. 마지막 이제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인데 얘는 별로 할 건 없습니다. 둘이 같이 갈게요. 오음의 법칙 뭐야? V는 IR을 썼을 때 I랑 R은 무슨 관계야? 네? 반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이걸 아냐고. 왼쪽 좌변을 6으로 고정시켜봐. 그럼 I가 6이면 R은 몇이야? 1이어야 돼.
근데 V는 6으로 고정이야. 근데 I가 작아졌어. 3으로 작아졌다고 해봐. 그럼 R 값은 하나가 작아지면 하나 커져야 되니까 무슨 관계야? 그냥 반비례 관계잖아. 반비례 그래프 어떻게 생겼니? 그쵸?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I 값이랑 R 값을 줬어. 전류랑 저항을 줬어. 이건 출제자가 줬어. 그럼 뭘 구하라고 할까? 전압을 구하라고 하겠지. 근데 어떤 그래프가 됐건 X축과 Y축이 달라지더라도 결국은 X축과 Y축의 곱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프에서 X축과 Y축의 곱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 그래프, 패곡선, 패곡면이 이루는 면적의 의미를 갖죠.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렸다라고 해볼게. 그거를 V1, V2 둘 중에 누가 큰 거니? V2가 큰 거야. 왜? 항상 면적은 V2가 크지 않아? 그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 둘의 면적은 어때? 똑같은 거예요. 몇으로써? V2로. 면적이 전압이니까. 근데 이것보다 요 면적과 요 면적은 항상 어때? 작은 거잖아. 근데 이 핑크색의 두 개의 면적은 어때? 똑같습니다. 몇으로? V1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의 전압선 위에 찍히는 두 점은 전압이 당연히 똑같을 거고 면적이 똑같을 건데 원점으로부터 먼 그래프일수록 면적이 크다가 되는 거니까 전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보다 2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VA, VB라고 써볼게. 전압은 누가 커? 무조건 VB가 크다는 거야. 원점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면적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선을 하나 그어. 나 지금 뭐 통일시켜놨어? 전류 통일시켰습니다. 똑같은 세기의 전류가 흘러. 근데 얘는 저항이 작고 얘는 저항이 커. 똑같은 세기를 흐르게 하려면 저항이 작을 때는 전압이 작아도 돼요. 근데 똑같은 전류를 흐르게 해야 되는데 저항이 지금 커졌어. 그럼 전압도 커져야 되죠. VA보다 VB가 크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 법칙에서는 이렇게 그래프 6개가 나오는데 각각 기울기와 기울기의 역수 혹은 면적이 과학적인 의미를 갖더라. 근데 어떤 그래프에서 어떤 축에 뭐가 나와 있을 때 기울기냐 기울기의 역수냐 외우는 건 사실 불가능해 보여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땐 그때그때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공식 써놓고 출제자가 준 물리량 2개 이외의 물리량으로 식 정리하고 각각이 어떤 축에 나와 있는지 비교해서 기울기 혹은 기울기의 역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찾아줄 수 있으면 된다. 끝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끝이고요. 저항의 이 복합적인 연결 하나만 하고 태양으로 넘어갑시다. 저항의 복합 연결은 별건 없어요. 요렇게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요 왼쪽을 2옴, 요 오른쪽을 2옴. 몇으로 하지? 2옴으로 할까? 편하게. 이랬을 때 전체 저항은 몇 옴일까?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방법인데 잘 보면 저항을 병렬 연결시켰을 때는 그냥 커다란 하나의 저항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얘기했죠. 그럼 이 2옴짜리 두 개를 병렬 연결하면 몇 옴짜리 저항 하나가 돼? 어떻게 구해? 이 병렬 연결은 오케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몇이야? 1. 근데 역수가 1이니까 다시 한번 역수 치면 1. 그래서 1옴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옴짜리랑 커다란 1옴짜리 하나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전체 저항은 몇이라고 할 수 있어? 3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건전지가 12V짜리라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해라 이렇게 한 거야. 자,
이 12V는 가시밭길을 건너는데 써야 돼. 근데 왼쪽에 가시밭길은 2짜리, 오른쪽에 가시밭길은 합쳐서 1짜리니까 2대1로 비례배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몇이야? 8V, 4V가 될 겁니다. 근데 그 4V는 여기에도 4V, 여기에도 4V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케이? 그리고 전류의 세기를 구하래. 자, 전체 전압이 12V고 전체 저항이 3ohm이라면 전체 전류는 몇 암페어일까? V는 IR이니까 I는 그 숫자 대입하면 몇이야? 아니 V는 IR. V가 몇이야? 12. R이 몇이야? 3. I는 몇이어야 돼? 4암페어, 4암페어.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죠. 플러스가 긴 짝대기야, 짧은 짝대기야? 긴 짝대기가 플러스고 이쪽으로 전류가 나갑니다. 4암페어. 그럼 전류는 4암페어로 나가면 몇 암페어로 들어와? 4암페어로 들어와야 되죠. 한 바퀴 돌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4암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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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암페어니까 여기 몇? 4암페어가 가는 거죠. 근데 4암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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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암페어 가다 보면 길이 두 개가 돼. 쪼개져 안 쪼개져? 쪼개지는 거죠. 길이 두 갈래 길이니까. 근데 얘도 2ohm짜리, 얘도 2ohm짜리니까 각각으로 몇 암페어씩 쪼개질까? 2암페어씩 쪼개지겠죠. 2암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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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암페어 가다 보면 다시 만나면 4암페어가 될 거고 4암페어, 4암페어, 4암페어 해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항에 복합적인 연결이 있을 때는 일단 병렬 연결을 커다란 하나의 저항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직렬로 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만 한번 직접 구해보시죠. 1짜리가 있고 이렇게 할까? 1짜리가 있고 1짜리랑 2짜리가 있고 1짜리, 2짜리, 3짜리가 있다. 전체 저항은 몇이냐? 뭐 여기 12V라고 하면 전체 전류는 몇이냐? 물어봤어. 이렇게 복합적인 연결이 나와 있을 땐 뭐부터 처리하라고? 병렬부터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1짜리랑 2짜리가 병렬 연결돼 있으면 이 저항의 역수는 각 저항의 역수합과 같으니까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몇이죠? 2분의 3. 다시 한번 역수 치면 3분의 2. 1짜리, 2짜리, 3짜리를 역수 쳐서 더하면 몇이니? 6분의 11이죠. 내가 뭐라 했어? 역수 쳐서 더하면 1분의 1에 2분의 1에 3분의 1이니까 통분하고 덧셈하면 6분의 11이죠. 그걸 다시 한번 역수 치면 11분의 6이 될 겁니다. 그럼 전체 저항은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11분의 6이니까 몇으로 통분해? 33으로 통분했을 때 33 더하기 22 더하기 18이네요. 계산하면 33분의 73 좋습니다. 오케이. 오hm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전체 전압이 12V라고 출제자가 줬어. 그랬을 때 전체 저항이 이거라면 전체 전류는 ohm의 법칙 V는 IR에서 I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I는 R분의 V죠. 그래서 전압은 12고 저항은 이거니까 역수치고 곱하면 73분의 33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답 이렇게 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몇 미리암페어냐라고 하면 1000을 곱해 1000을 나눠? 곱하면 되는 거죠. 밀리를 만들 땐 1000 곱합니다. 여기 곱하기 1000까지 써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좋아요. 이 단원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테스트 한번 보겠습니다.